네, 네. 시장이 시작했으니까 자, 빨리 바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고요.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 반영하는 겁니까? 플러스로 일단 산뜻하게 출발하네요. 7월 첫날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네. 올라서 0.64% 기록하고 있고 2,580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용도 괜찮은 게 이제 595개의 종목이 오르고 195개가 하락해서 예. 많은 기업들이 상승에 동참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6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0.75% 비교적 크게 상승했고 874포인트고요. 역시 상승이 훨씬 많습니다. 1,100개, 하락이 한 300개 정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오늘 그 상승세에 좀 동참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1% 가까운 0.9% 상승하고 있고 LG엔솔이 1.45%, 네. SK하이닉스가 0.9% 정도로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또 삼성 SDI가 2.5%, 또 포스코 퓨처엠이 1.8%, 2차 전지 기업들 좀 주가 흐름이 오늘 에코프로 괜찮습니다. 좋네요. 에코프로 BM도 좋고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최근 충격 딛고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그 5개 기업이 오늘 거래가 재개됐거든요. 그 만호제강 이렇게 주가 조작 약간 그것들 어떻게 예, 됐어요? 오늘 다 일제히 지금 하한가 출발을 했고요. 할까요? 만호제강만 지금 하한가가 하한가요? 아니고 예. 다 지금 하한가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만호제강 빼고는 다 하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그 일단 코스피 쪽에서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승세로 좋은 출발 좀 보여주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 진단키트 회사죠. SD 바이오센서가 한 4%, SK 바이오팜이 3.4% 올라서 바이오 기업들의 오늘 출발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고 그다음 코오롱 인더가 2.9%, 한미 반도체가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력기기 회사죠. LS 일렉트릭이 2.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3%, 2.4% 상승해주고 있고 또 건설주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2% 내외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1.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많은 그 업종의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최근에 한전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1%,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1% 정도 내외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방산, 조선, 그 유틸리티 같은 한전 같은 이쪽 섹터가 일부 좀 빠지고 있지만 대부분 고르게 오늘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6%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9% 상승하면서 LNF도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주요 2차전지 소재 소재들 좋네요. 네, 다 오늘 좋은 출발이고. 근데 코스피는 제약주가 좀 괜찮은데 코스닥은 좀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또 좀 약간 빠지고 있고 HLB가 0.3%로 조금 부진하고 JYP가 1.5% 좀 빠지고 있고 SM이 한 2%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엔터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오늘 골프존이 한 2.8% 정도 오르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윤성 FNC가 2.9%, 반도체 소켓 업체죠. 리노공업이 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오랜만에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3%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원익 IPS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SNS테 요게 이제 반도체 EUV 관련주인데 오늘 3% 가까이 주가 좀 빠지고 있고 그외 SM, JYP, YG엔터까지 엔터 3사가 모두 다 오늘 좀 부진한 출발이고 의료기기도 약간 부진합니다. 파마리서치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역시 뭐 대부분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 같이 시장을 이끄는 그 업종은 오늘 상대적으로 좋은 오늘 출발을 보였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좀 안 좋았던 교육주가 오늘 일단 조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강세 이어가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을 지금 늘려가서 한 0.87%까지 지금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그 외국인들이 한 71억 정도 좀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81억 사고 있고 개인은 한 2억 정도 순매수를 조금 오전에 좀 해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지금 공격적으로 한 300억 가까이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운수장비 쪽은 좀 팔고 있습니다. 아마 좀 자동차나 조선주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운수장비를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은 오늘 170억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전기전자 업종에 일단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첫째 날인데 뭐 산뜻하게 출발하네요. 네? 뭐 빠지는 네, 종목이 맞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좋고 반도체도 괜찮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1%대 네. 상승. 현대차가 아까 마이너스 났었는데 다시 네, 정보합세 살짝, 네. 다시 전환하고. 네. 새로 상장한 종목들이 제일 좋아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따답을 가능하다. 298%까지 올랐었거든. 네. 식휴센이라고. 네. 그게 어제 금요일 날 종가가 7,720원이에요. 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1,800원 갔던 게. 네.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음. 뭐야? 지금 20% 이상 물렸어요. 아, 그 비싼 값에 산 사람들은 비싼 값에 산 사람들. 아니 뭐 알맥이랑 저 오픈롤. 알맥도 마찬가지예요. 알맥도 그날 고점 대비하면 그 6월 30일 고점이 얼마냐면 18만 원이었거든. 종가가 99,500원에 끝났어요. 18만 원에 산 사람도 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돼. 아. 그래 그래서 굳이 왜 따따블을 꼭 만들어야 되냐고 내가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 그러면 제가 주식 따따블은 됐고 예. 선글라스 따따블 한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따따블 좋죠. 선글라스와 안경의 내가 따따블. 이거 혹시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있어. 네. 토요일 날 골프 쳤거든. 이거 갖고 나왔잖아. 여기 이제 선글라스지만. 돈 싹 다 따먹었어. 이걸로. 네. 선글라스면서 안경도 되는. 형님 형님 잘하셔야죠. 형님. 아니 근데 이걸로 이렇게 딱 치다가 네, 드라이브 자석으로. 치다가, 네. 또 홀컵 주변에 딱 떼고 있잖아. 아, 그렇지. 아, 이거 붙이신 거였어요? 그럼 네, 그게 이게 아, 탈부착식입니다. 저는 자석으로 진짜 돼요. 선글라스 그 네. 어, 아, 이게 붙이는구나. 그 이거 라피스. 이거는 네. 내 기준으로 딱 그 골프 한 번만 나가면 네. 이 선글라스 비는 나오더라. 아, 선글라스와 안경을 동시에 네, 라피스 센시블레 여기 탈부착형입니다. 요것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하여튼 완전 그냥 히트 쳐버렸어. 이거 하고 네. 또 골프공 그거 있거든. 네. 그거 하고 자, 동반자들 아주 네. 기겁을 하게 만들었지. 골프전을 할 때는 꼭 요 탈부착형으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만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일단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좋은 출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셀 업체들 오늘 특히 삼성 SDI가 좀 돋보이고 있고, 그 외에 웹툰 관련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삼양식품이 11%나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11? 네. 봐봐 불닭면 안 넣으니까. 이번에 그 어제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되게 또 잘 그러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수출 데이터. 우리 가격 인하하고 관계 없다는 거야. 네. 어차피 우리 불닭으로 승부 보는데 불닭은 뭐 해외에서 다 팔리는데 네, 뭐. 또 이번에 가격 인하도 안 해가지고 했고, 예, 영양도 제한적인. 농은 거. 어때 농? 농심도 한 2.3%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라면이나 이제 음식료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일단. 팔은 어때요? 팔? 팔이 뭐예요? 팔도. 팔도? 팔도 그거 상장 비상장 안 아니야? 비상장으로 비상장이에요?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네. 그 양반이 지금 팔도가 비상장인 것도 모르고. 아, 팔도 비상장이에요? 네, 팔도 비상장. 회장님은 상장 네, 안 해. 비상장. 아, 그래요? 네. 아마 러시아 시장에 상장하면 대박. 러시아. 러시아 시장에 상장하면 그 초대박주 나겠다. 도시락. ADR 러시아. 네. 아니 그 뭐지 그 빙그레도 아니에요? 빙그레 지금 상장돼 상장자야. 있죠. 빙그레 상장사고. 빙그레 상장자야. 팔도가 그 야쿠르트 아닌가요? 야쿠르트 팔도 에이, 야쿠르트 에이. 팔도랑 에이 아닌가? 그건 한야. 한국 야쿠르트는 따로 있죠. 아, HY라고 따로 요즘 바꿨어. 옛날에 이제 야쿠르트가 일본 헷갈렸던 거라서 것
HI로 바꿨어. 아 로고를. 그렇습니까? 거기 그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인가 그 야구르트 이모님들 싹 모이시잖아요. 와 거의 비상장이에요. 대박입니다. 그 차들 쫙 네. 카트들. 난 야쿠르트 그 기업 좋아하는 게, 네. 야, 난 그 한국 그 우리 이모님들 저 아주머님들 그 직업 얼마나 많이 창출한 거야. 이게.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카트 안에 요즘은 별걸 다 넣고 다니세요. 네. 옛날에는 뭐 그냥 우유랑 야쿠르트 뭐 떠먹는 요구르트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은 점점 그게 더 매다가 네. 밀다가 이제 타고 가잖아. 타고 가시죠 이제. 타고 예. 가죠. 그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가 아주 그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자율주행도 가야죠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 신사동 가다 보면 사옥 있어요. 오른쪽에. 한국 야구르트. 그 회장님. 예, 됐어요. 아니야.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도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 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요즘에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 강한데 오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하고 있고 또 모처럼 NFT 관련주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수혜주들이죠. 그 전력기기나 전선 업체들이 오늘 강세 좀 잘 이어가고 있고 또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고르게 2차 전지 오르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조금 상승세 이어가는데, 근데 오늘 이제 대부분 오르다 보니까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일단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오늘은 좀 조선업종. 조선? 조선이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일단 하나오션이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아까 운수장비 쪽에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외인 매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종합상사 쪽도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이고 방산주들,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최근에 또 주가 흐름도 괜찮았던 업종들인데 네네. 약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빼면 뭐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선은 상승하는, 뭐 사실 올해 들어서 더블 났거든요. 올해 들어서 저 연체 네,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 하던 게 지금 36,000원이니까 최근에 조정 받아서 더블 났으니까 네, 이 무거운 주식이. 네, 그러니까 뭐 지켜볼 만하죠. 네, 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튼다 여기. 아니 여기가 그렇대. 우리가 세게 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튼 게 아니라 이 라인 자체를 건물에서 이렇게 아. 세게 트는 것 같은데 와 이건 에너지 차원에서도 좀 너무 낭비 아닙니까? 아 이거 지금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야. 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 뼛속까지 시려 지금. 아니 무슨 적당히 해야지. 20한 5, 6도 정도 해야 되는 지금- 거 아닙니까? 근데 시황 얘기하고 갑자기 에어컨이야. 아니 또 뭐 이거 선전할라 그러지. 뭐 한갈라 그러지. 아유.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리포트 좀 네.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이유진 연구원님이 이유진 예. 투자증권의 이유진. 네, 철강 이거 담당하시는 뭐가 좀 있네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이 이제 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금속 시장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그 요즘에 갑자기 그 정유 회사들이 그 리튬 생산 위해서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이 리튬 생산 위해서 아르카나사스 그 염호 시추권을 좀 확보를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정유업체라든가 또 이제 옥시덴탈이라고 이제 버핏이 또 투자했던 회사죠. 여기도 테라리튬이라는 회사에 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왜 에너지 회사들이 이런 리튬 기술에 좀 진입을 하고 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지금 탈탄소화 위해서 그 대체로 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석유 가스 생산할 때 거기 폐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의 좀 리튬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빼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폐수에서. 아, 저거 되면 대박이네. 예, 그래서 어차피 그거- 폐기에 예, 치워야 되는데 거기 리튬이 나와. 리튬이 포함이 좀 돼 있다고. 와. 저도 이거 대박이네. 좀 처음 이게 좀 들었던 그래요? 내용인데, 근데 그게 기술 중에 하나가 뽑아내는 기술이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이래요. DL이라고 하는데 요 기술인데 이게 보통 리튬 생산할 때 염호를 태양열로 이렇게 농축해서 증발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탄산화시켜서 뽑아내는 건데 1년 걸리거든요. 증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염호에서 나오는 게 좀 오래 걸리는데 또 리튬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여야 돼요. 근데 이 DLE 기술을 적용하면 그냥 몇 시간 만에 이걸 뽑아낸다고 합니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인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이 글로벌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지금 수처리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좀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처리는 우리도 꽤 수처리 예. 능력 있는데 우리도. 예. 아, 수처리는 뭐 우리죠. 그래서 그 DLE로 생산하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로 생산하는 리튬 규모가 2032년까지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65만 톤으로 증가하고 전체 리튬 공급량의 향후에 한 15%까지 차지를 좀 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35년, 32년. 예. 32년. 예. 아직은 시간이 좀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하나의 또 지금 방식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빨리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튬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요 방식은 좀 빠르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 추이에 따라서는 좀 계속 요런 좀 이슈들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 어디서 한다는 건데요? 그 오일 메이저들이 요 아, DLE 저걸 기술 하고 갖고 있는 있다고요? 이제 회사들하고 아. 협업을 해서 뭐 지분 투자도 하고 예, 오일 메이저들이 예.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고 예 미국의 뭐 엑소 모빌이나 뭐 음. 버핏도 투자했으니까 그 옥시덴탈 옥시덴탈. 예, 거기도 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또이 리튬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옥시크린이랑 옥시덴탈은 상관없는 회사죠? 옥시크린 옥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옥시? 예. 아, 그래서 문제 됐었잖아 왜 거기. 아, 아 가습기. 예, 가습기. 아 거기군요. 아, 예. 옥시덴탈은 옥시에 내가 볼 때 한 1000배 이상 큰 회사지. 덴탈이. 옥시덴탈이 그러니까 아 그래요. 1000배? 1000배 더 될 걸? 옥시크린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럼 아, 기업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 김프로님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니 다른 그건 다 대부분 아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옥시크린 우리나라 회사지 그럼. 옥시크린 우리나라 회사인지 몰랐던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 네. 이건 여러분도 솔직히 채팅 한번 써보세요. 옥시크린 우리나라 회사인지 아셨는지. 옥시크린이랑 그 아니 우리 좀 오래됐잖아요. 옥시크린은. 근데 그때 보통 회사 이름이 다 우리말이건 한자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무슨 어디 화학 뭐 이랬으면 애경 그렇죠. 뭐 그런 식이지. 맞아. 근데 태평양. 옥시크린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건 난 너무 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영국 회사라는데? 유럽 회사래. 아 형님. 아 진짜야? 아 형님. 아, 진짜. 아 형님. 아니 기업 얘기해서 나 형님만 믿고 무조건 가는데. 이게 아니 무슨, 난 상장사 위주로 알아가지고 저 비상장 아니야. 아 이 무슨 참사입니까? 영국 회사야 영국 회사. 옥시 참사네 진짜. 네. 아 이거는 진짜 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영국 회사구나. 회사구나. 어쩐지 이름이 영국스러웠어. 옥시포드. 옥시퍼드. 자 리포트 하나 또 볼까요? 빨리 네. 민망하니까요.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허재한 연구원님이 그 엔저 이제는 좀 악재가 아니다. 아마 이제 그 내용에도 나와 있었는데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 봐요. 엔저 때문에 좀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주느냐. 근데 지금 원해난율이 2015년 이후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본 증시는 30년 내 최고치 경신했고, 근데 반면에 국내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원의 환율 하락, 이제 원화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인데, 근데 사실 이게 뭐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원의 환율이 떨어질 때 한국 수출과 무역 수지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개선 적이 더 많았고 시장도 좋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좀 떨어질 때는 일본이 좀 더 좋았대요. 상대적인 강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엔화가 너무 약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통념들이 좀 있지만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뭐 크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원의 이제 환율인데 원의 환율 이렇게 좀 떨어지는 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그렇게까지 뭐 이 연동성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물론 이제 예전보다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대만이 좀 올라왔고요. 일본은 더 급격하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저라고 해서 일본이 뭐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뭐 것처럼 이렇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엔저가 이제 악재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데 2011년, 2015년, 20년, 21년 수치인데 2015년과 비교해 봐도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제 경합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쟁 강도가. 근데 보시면 가전, 전기전자, 이제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이 경합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 수출에서도 경합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엔저 때문에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근거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업종으로는 원엔 환율 하락 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계, 철강, IT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하고요. 반면에 화장품, 의류, 필수 소비재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엔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수주한테 좀 악재래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엔저가 지속될수록 수출주를 좀 매수하고 내수주는 파는 전략이 좀 낫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저가 좀 유지가 될수록 내수주는 좀 그냥 일본 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돈을 안 쓰고 여행 가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 수출주를 좀 사라. 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 수출이 잘 되니까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네. 경합성이 많이 떨어졌다잖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 네, 아니, 옛날에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 지금 5분 옛날하고는 동안. 완전 다르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만 들으시고. 형님 다 하셨잖아요. 혹시 하나만 저 큰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시 얘기한 다음에 내가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 야 나도 이거 지금 슬슬 이게 문제가 생겼구만 그랬는데 네, 저희 둘 다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제 얘기 하나 떡밥 좀 던져주세요.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아니 네. 비상장률 약해. 비상장은 약하시고 응? 저는 상장주에 좀 약해요. 비상장 좀 약해. 상장자는 모르겠어. 자, 또 있나요? 네,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할까요? 이제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지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인도 얘긴데요. 지난주에 인도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3.5조 달러라서 지금 글로벌 5위까지 지금 올라섰다고 합니다. 애플하고 비슷하네. 네, 애플하고 이제 거의 애플 수준 따라왔네. 그러네요. 와, 시총이 다 해서 인도 전체가 이제 3.5고 야, 근데 많이 크긴 컸다. 우리보다 밑에 있지 않았냐 옛날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글로벌 5위. 예. 글로벌 5위까지 지금 이제 요새 증시가 워낙 또 좋거든요, 인도가. 인도가 또 상반기 승용차 판매량이 매달 30만 대 지금 팔려가지고 누적 기준 6개월입니다. 200만 대 돌파를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400만 대 정도 아마 판매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글로벌 3위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로는. 그리고 휘발유 판매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판매량이 무려 36%나 급증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경제로 보면은 굉장히 좀 호황기에 확실히 좀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 구조적 성장주란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도 재무부가 연방 정부가 인프라 지출에 그 무이자 그 대출을 또 제공하는 그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68.8억 달러 자금 지원도 승인을 했는데 이제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받쳐주니까 굉장히 좀 탄탄한 내수까지 좀 갖춰지면서 좋은데,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윤재성 의원이 석유화도 담당하시니까 석유화학 업체들 중에 또 인도에 가 있는 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인도 쪽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좀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도는 또 강서영 교수와 함께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또 저희가 다루고 있지요. 야, 근데 인도 주식의 올해 상승률이 우리 주식의 상승률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꾸준히 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 성적표는 인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인도
지난주에 제가 조사했을 때 8%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네, 오르는 계속 거지. 계속. 근데 이제 유럽은 약간 맛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독일, 프랑스가 지금 심각하던데. 프랑스도 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 시위. 네. 지금 거의 뭐 내전 수준이래요. 에이, 뭐 내전까지 있대. 아니 뭐 건물이 뭐 수백 채가 불타고 자동차 뭐 수천 대 불타고 그 지금. 친구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 이제 이민자 한 명이 응. 경찰 손 총에 맞아서. 단속 뭐 도망가다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음. 그 지금 뭐 10대 후반 애들이 그렇게 지금 거의 프랑스가 이민을 가장 그 개방적으로 한 유럽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음. 이쪽에.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쟁 때 어디더라? 튀니지인가 어디는 몇십만 명 징집을 했어요. 프랑스 2차 대전 네네. 때. 네? 그래가지고 몇만 명 전사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전후에 이 사람들이 전후에 복구 수요를 엄청 충당을 해주고 공장 노동자 상당 부분이 이 3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쪽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나라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래도 저렇게 네네네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애를 많이 낳아서 성장의 동력도 되고 했는데 이제 그 후유증을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프랑스 국가대표 전 엔트리에서 프랑스 토종 프랑스라고 해야 되나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민자. 은바페만 하더라도 카메룬 아빠에다가 모로코인가 튀니지 엄마거든. 지단 알잖아, 지단. 지네딘 지단. 네, 지네딘 지단이 거고 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에티트 피아프 샹숑의 거의 뭐 여왕이라고 하는 네? 그분도 엄마가 모계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프랑스에 관한 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람들이 뭐 그 외에도 있죠. 프랑스령이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그냥 야 저렇게 그냥 볼만한 일이 아니다. 지구본 연구소에 다뤄주셔야죠.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근데 프랑스는 시위하면 여하튼 불태워버리더만. 기본 어. 불안하지. 시위하면 개선문 앞에 점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불도 안 지르면 그 시위도 아니요. 그쵸? 프랑스가 그렇고 이제 저 영국은 또 이제 아시죠? 자마이카나 바베도스 이런 사람들 많이 데려왔지.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독일도 지금 분위기가 썩 안 좋고 하여튼 유럽이 그 제일 큰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 분위기는 괜찮네요, 그죠? 1% 넘게 지금 코스닥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1%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규 새내기 종목들 얘기했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지난주로. 네. 이제 400% 그러니까 3배까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종목만 열심히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장중의 변동폭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알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맥 같은 경우가 6월 30일 날 금요일 날 상장됐잖아요. 이게 고가가 2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3배, 2배, 3배지 3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가가 18만 원인데 종가가 99,500원이에요. 만약에 18만 원에 산 사람은 거의 40몇 프로 손해 보는 건데 오늘도 말이죠. 이게 지금 10만 9,600원인데 이게 고가가 11만 7천 원이고 저가가 10만 6천 원이야.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많고 CQ센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목요일에 상장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그 6월 30일 날 고가가 9,780원이거든. 7,700원이야. 네. 종가가 오늘도 8,45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7,900원.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종목인데 이게 상장 직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요. 수급상.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 그냥 사가지고 쟁기는 투자자들은 네. 좀 호흡을 좀 조금 가다듬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미사님은 먼저 저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왜 나를 아니, 두고 자꾸 괜찮습니다. 저런 아니, 얘기를 하고 괜찮습니다. 있나? 이런 표정이시라 아니요, 지금. 아니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유 저 형님이 지당하신 말씀을 지금 예. 왜냐면 걱정돼서 그래요. 그렇게, 막 예. 또 막 하면 아래 위로 스윙 당하면은 예. 응? 남들 뭐 따따블 먹었다고 불었다 들어갔다가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요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음. 그 금융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카이스트가 콜라보를 해서요 디지털 금융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명품 비학위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네, 모집 기간이 8월 15일 화요일까지예요. 되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저기 있어 IFC, 네. IFC, IFC. IF3인가 IFC 2인가 3인가 있어. IFC 이제 건물이 크게 세 개가 있죠. 네, 그 거기 중에 있어요. 제일 좋은 건물에서 완전 뷰가 끝내주는 데 네, 있죠. 한겹 쫙 보이죠. 네,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과정을 이제 8월 15일까지 모집이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경영자 과정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는 메카 여의도에서 하실 수 이제 있습니다. 졸업하면 최고 경영자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입니다. 졸업하시면 CEO 보장. CEO 보자. 회사는 어딘지 모르지만 CEO는 반드시 시켜드립니다. 그 얘기 왜 물어보냐? CEO들만 오는 거냐? 그건 그래요? 아니라는 거지. 아, 그건 아니죠. 네, CEO 지망생들. 네,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영사님 아직 그 일정 안 했습니다. 일정 안 하셨구나. 아이, 어쩐지 그것 때문에 안 가셨구나. 근데 일정 빨리 네, 해주셔야지. 그냥 간단히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에 그 ISM 제조 PMI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호주 그 RBA 통화 정책에 이제 금리 결정하니까 그래서 내일은 또 미국 휴장이고 그다음 FMC 회의록이 수요일 날 결정되고 7월 6일은 좀 개별 기업 조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메디톡스가 그 식약처에 품목허가 취소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취소해 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1심 결과가 7월 6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젠하고 에자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가 이제 FDA에서 정식 승인 여부가 이제 이날 결정이 되고 네.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6일에 레켄비 발표예요. 네, 그날 이제 승인 여부 결정. 내가 진짜 억울하다. 옥시가 원래 네. 동양화 계열사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 한국 회사인 줄 알았거든. 네. 거기다 그 레킷 벤키저라고 영국 회사 산 거야. 네? 원래 한국 회사였다. 옥시, 네. 레킷, 벤키죠. 네, 원래 영국 옥시, 레킷, 회사가. 벤키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옥시가 원래 동양화계 계열사. 옥시 자체는 응. 아, 아, 그래요? 내가 원래는 맞았었거든. 아 계속 그거 아, 내가 여러분 이거 너무하시네.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럼 이제 옥시는 원래 어. 동양화학 회사고 계열이고. 그렇잖아. 여기 있잖아. 2001년 3월 13일 날 동양화학국 계열사이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해서 설립한 누가 거야. 인수했어요? 영국의 영국 레킷 벤키저가? 벤키저가 옥시 레킷.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옥시, 레킷, 벤키저가 된 아, 거예요. 그렇지. 옥시는 그럼 우리 게 많네. 원래는 동양화학 계열사의 생활 그걸 부분을 얘네들이 옥시크린은 그럼 우리 저기 원래 우리 아니 이제 지금 그때 2001년도니까 그때 그 이후로는 전에. 이제 영국 회사가 된 건데 90년대 그 이때도 전에는- 옥시크린 막 팔았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거 쓰고 나오셔갖고 막 광고로 그렇지. 막 그 저 뭐야 소독은 옥시크린을 그래. 해야 된다고 화장실 청소는. 그래 화장실 막 닦고 그거 막. 그래 그거는 이제 옥시예요. 응. 동양화 계열사.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인수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분명히 틀릴 리가 없거든.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자꾸 우리 김프로님을 구박을 했습니까? 아니 동양화학에서 시작된 회사라는 걸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네. 몰랐으면서 그렇게 막 아는 척하시고 말이야. 김프로님 이렇게 구박하시고 이게 됩니까 이게? 회사는 회사 역사는 김프로님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내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거든. 여러분은 실망입니다. 글로 붙었어 또? 아니 참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아이고 막 무슨 영국 회사라고 다 이렇게 야, 알아서. 숭구리당님이 그 사이에 또 의령 옥시라는데? 응? 의령 의령 옥시. 옥시가 의령 옥시가 만들어.
우리 장모님이 옥시거든. 아 진짜요? 옥소리 씨가 옛날에 유명했는데 네. 옥시 중에는 그죠. 자 이제는 염선 이사님이 살살 이제 짜증이 이제 날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내드리지. 40분 다 돼가는데. 염선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